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화부터 조금 볼게요. perspective부터. 얘들아, 이 perspective라는 말은 point of view, 그래서 관점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란 얘기. 그 다음에 critic, calculating. 원래 calculate 하면은 계산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calculating 하면은 계산적인, 타산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vagueness.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야. vagueness. 그래서 vague 모호한, 그 다음 vagueness 모호성 이런 뜻이고요. precisely, accurately 정확히 이런 의미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는 proponent라는 말 이해하고, 그 다음에 opponent라는 말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조금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지지자라는 뜻이고 opponent는 반대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all-purpose 다목적. 그래서 다목적 세제 얘기할 때 all-purpose detergent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 justification 정당화, benefit, champion 얘들아 우리가 그냥 챔피언 하는데요. 투사, 집단 신념을 위해 따오는 투사, 그 다음에 어떤 이념의 옹호자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brand라는 말에 명사 브랜드 말고도요 낙인 찍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ideological 이념적인, 이데올로기 우리가 얘기하죠. 이념적인 알아두시고, 그 다음 marker 표식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tructure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관계대명사절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 했어. 그래서 실현 가능한 최대한의 참여라는 이게 quote가 표시돼 있죠. 그치? 그래서 실현 가능한 최대한의 참여라는 것, 이것이 became an important part of the war on poverty라고 했어. The war on poverty 하면 미국에서 1960년대에 이 빈곤 퇴치를 위해서 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이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이 빈곤 퇴치를 위해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 최대한으로 실현 가능한 참여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Because 왜냐면 it was unclear 그 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이라는 말이 이시겠지 얘들아, 그렇지? 그것 최대한 실현 가능한 참여라는 말, 이것이 unclear, 클리어하지 않고, 그리고 no one could agree, 그 누구도 agree on 하지 않았다, 그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어 what절이 나왔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니까 what it actually meant 했으니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on 목적어로 쓰인 what절 우리가 지금 공부했다 하는 거. 다음 전치사의 목적어 병렬 나왔습니다. 자, 사회 정의는요 하나의 텀입니다. 용어입니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어떤 용어야 얘들아? Can be used as an all-purpose justification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목적의 정당화를 위해서 그런 것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용어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뭐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거지 얘들아? 첫째, any progressive sounding government program, 이게 첫 번째. 그래서 for라는 전치사의 첫 번째 목적어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newly discovered or inventive right. 그래서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회정의라는 것은 하나의 용어인데 뭐를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용어냐? 진보적으로 들리는 정부 프로그램 혹은 새롭게 발견되고 혹은 또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권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좀 어렵지 얘들아. 내용은 본문에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a certain perspective. 그래서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보면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force of social justice라고 했어. 즉, 사회 정의의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힘은 may be seen,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 하이픈, 얘들아 괄호 묶어. 안중에 as useful,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고? useful,
유용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유용한 거야, 얘들아? In its functional vagueness 했으니까 기능적으로 모호할 때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뭐가 나오고 있어? topic sentence가 나오고 있죠. 키워드 social justice라는 용어 말하는 거야. 사회정의라는 거. 사회정의라는 것은 기능적으로 모호할 때 유용하다라는 얘기. 자, 이게 뭔 소리냐 한번 봅시다. 하이픈 부분 그래도 해석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as well as 해서 A as well as B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some calculating proponent 했어. proponent 하면은 옹호자를 말하는 거지, 지지하는 사람이야. 즉 그 사회정의를 계산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critics 했으니까 그 사회정의를 비판하는 이 비평가들에 의해서도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이나 이 사회정의라는 거, 이런 것은 어떨 때 기능적으로 모호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라는 얘기.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부연을 한번 봅시다. Sometimes, 때때로 a term, 용어라는 것은 자, 정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에서 말이죠. 용어라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뭐 때문에 도움이 된다? It is vague. 모호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정치에서 용어가 도움이 되는 이유?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 봅시다. 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 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이 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 이라는 말이 하나의 용어가 되겠지, 얘들아. 그지? 이러한 용어가 became an important part, 중요한 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에서 중요한 파트가 되었어? 1960년대 미국에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그지? 그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용어가 됐다. 사회정의와 비슷하게 이렇게 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이라는 게 하나의 용어로 쓰였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왜 그랬어요? Because it was unclear. 그 용어, 즉 그것이 뭐라고? 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이라는 그 용어가 unclear, 클리어하지가 않았고, and 그래서 no one could agree on, 그 누구도 동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야. 뭐를 동의해? It actually meant, 역시 it도 뭐라고? 요 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빈곤과의 전쟁을 정부에서 외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도 최대한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participation을 해라 라고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외쳤는데 사실상 그게 되게 애매해가지고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지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치에서 이 vague한 용어가 잘 쓰이는 그런 사례를 얘기해 준 거죠. 그지? 정치적 구호를 정했는데 얘들아, 그 용어가 되게 vague, 모호하단 말이야. 애매하단 말이야. 도대체 그게 정확히 뭔지를 몰라. 그런데 정치에서 이것을 이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social justice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정의라는 것은 is a term, 하나의 용어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런데 아까 전에 나왔죠? can be used as an all-purpose justification. 즉 다목적으로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뭐에 대한 정당화라고 그랬어? 첫 번째, any progressive sounding government program. 자, 우리가 사회정의를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진보주의자들, 그지? 진보 정치 쪽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이 집권을 했어. 그랬을 때 이런 진보적으로 들리는 이 정부 프로그램 중에 이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같은 그런 거, 그지? 혹은 newly discovered or invented right, 새롭게 발견되고 또 창조된 권리라는 뜻이 아니라, 옛날에는 사실은 기본소득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새롭게 discover 되고 또 새롭게 invent 된 그런 권리에 대해서 다목적으로 정당화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부가 집권을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책을 실현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정책을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갖다 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회정의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회정의야? 되게 애매모호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회정의라는 이런 용어를 활용해가지고 정치에다가 이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the term이 의미하는 건 사회정의라는 그 용어가 그죠? survives, 살아남습니다. 왜? It benefits its champions. 자, 사회정의라는 용어가 살아남는 이유? 무엇 때문이다? 그 용어가 its champion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용어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정치에서 어떤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막 부르짖는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용어는 즉 사회정의라는 그 용어는 brands opponents as supporters of social injustice라고 얘기했어. 즉 어포넌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있다고 해보자. 그럼 그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낙인을 찍는 거야? supporters of social injustice 즉 사회 부정의의 옹호자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얘기지. 사회 정의라는 거는 모르는 놈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And enemies of humankind 인류의 적이라고 낙인을 찍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뭘 하지 않고 그래? Without the trouble of making an argument 즉 논쟁을 하는 그런 수고를 겪지 않고 또 considering their views 했으니까 그 opponent their라는 얘기는 여기서 opponent를 말하겠지. 사람들 반대자들의 견해를 고려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저런 social injustice의 옹호자 같으니라고 저런 humankind의 enemy 같으니라고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린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s an ideological marker 그래서 이념적인 표시로서 social justice, 이 사회 정의라는 것은 works best라고 했어. 최대로 작동이 됩니다. 어떨 때 최대로 작동이 된다? When it is not too sharply defined. 그러니까 아주 첨예하게 정의 내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글을 읽다 보니까 얘들아 이 글을 쓴 작가는요. 사회정의, 소위 말하는 이런 사회정의라는 용어를 쓰는 이런 정치 집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정치에서 쓰이는 이런 용어들이 모호하게 쓰임으로써 그것이 이용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반대자를 비판하는 데도 되게 많이 쓰이고요. 그치? 애매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되게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적인 애매성, 모호함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 활용되는, 이용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